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함수의 미적분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실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증명 못했던 게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증명 못했고 또 그 칸의 정의도 엄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실수가 무엇인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수의 성질들을 쭉 늘어놓고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래서 그걸 실수라고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연산에 관한 성질이랑 순서에 관한 성질을 얘기했죠. 그래서 연산에 관한 성질은 쉽게 말해서 가감승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잘 된다는 것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고, 또 순서에 관한 성질은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책에서는 좀 독특하게 했죠.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양수고 양수 두 개를 곱하면 양수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러한 성질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유리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순서에 관한 성질도 잘 만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놓친 내용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 시간 얘기하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순서에 관한 성질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성질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왜냐면 유리수도 그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가 좀 이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비성 공리인데, 완비성 공리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용어들이 좀 설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무엇인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비성 공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계란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일단 S란 집합이 있어서 실수의 부분 집합 이제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수 A가 있을 때 A가 S의 상계이다. 제 글씨가 그리 좋지 못한데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가 S의 상계이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X가 S에 들어가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요런 명제랑 필요청문 조건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직선 상에서 S란 집합이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가 뭐 이런 데 있으면 이제 S에서 아무거나 뽑아도 X 뽑아도 A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A를 S의 상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정의죠.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모든 X인 S에 대하여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한국어를 이렇게 좀 풀어서 쓰는 거는 사실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법을 잘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A를 뒤집은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영어로 all이잖아요. all, all. 그래서 A를 뒤집은 기호예요. 그래서 모든 X인 S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저렇게 일일이 쓰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모든 x인 s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저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그럼 부정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볼 텐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모든의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을 했을 때는 어떤으로 바뀌죠, 모든이. 그래서 어떤 x인 s에 대하여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이 수학을 싫어한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 사람만 존재해도 그 명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좀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했으면은 이렇게 씁니다. 요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는 e를 뒤집은 건데, exist라는 이제 존재하다의 앞글자 e를 따와서 이제 x가 존재한다. 이건 이제 search that의 줄임말이거든요. 요거는 search that. 그러니까 이제 어떤 x인 s가 존재하는데,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 이제 이 뒤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야. 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x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위의 말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표기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을 하면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표기법은 특히나 해석학에는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상계가 뭔지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0, 1, 이제 닫힌 구간 0, 1의 상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쉬운 얘기지만 어떤 숫자들이 0, 1의 상계가 될지 한번, 제가 혼자 얘기하면 이 되게 좀 방에서 혼자 떠드니까 약간 좀 붕 뜬 느낌이어서 좀 이런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들이 0, 1의 상계가 될까요? 그렇죠. 2나 3 같은 게 0, 1의 상계가 되겠죠.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떠들면 약간 뭔가 좀 그래서 이런 쉬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죠. 1보다 크면 다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0, 1의 상계이다. 이거야 뭐 사실 너무 자명한 얘기인데 굳이 증명을 해보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이제 상계라는 거를 이제 A가 0, 1의 상계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정의한 걸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x가 0, 1에 들어가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x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진짜 저게 성립하는 걸 봐야 되는데, x가 0, 1에 들어가면 0x1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x가 a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수식으로 써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 진짜 이거밖에 없는가 라는 거를 보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작을 땐 진짜 없나? 이걸 보이려면 사실 이 거꾸로 이 반대 방향을 보여야 돼요. 이 반대 방향,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보이면 상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야 되냐면, 이번엔 반대로
x가 0일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가 상계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냥 보이려니까 좀 만만치 않네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이제 대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대우를 생각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a가 1보다 작다. 그쵸. 귀류법, 사실상 뭐 마찬가지 얘기죠. 귀류법이나 대우나, 제가 한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귀류법이랑 대우를 취한 거랑 뭐가 다른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거의 비슷한 얘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명제의 부정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 상계, 어떤 숫자가 상계이다, 어떤 숫자가 어떤 집합의 상계이다 라는 거를, 부정을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숫자가 존재해서, 어떤 0일에 들어간 어떤 숫자가 존재해서 a보다 큰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그거 이제 부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잘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숫자를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가 0일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이거 네모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는 또 a보다 큰 이런 네모를 잘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될까요? a가 이제 1보다 작을 때 저 네모에 들어갈 만한 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얘기를 빨리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숫자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a보다 큰데 a는 1보다 작은 숫자예요. 어떤 수가 딱 여기 들어가면 좋을까요? 약간 아무도 답이 없으신 관계로, 네, 네모를 그냥 같은 색으로 쓰자면 네모를 그냥 1로 하면 됩니다. 여기 1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1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이게 가정이어서, 네, 1을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수식으로 어지럽게 써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친구간 0일의 상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약간 좀 빠른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친구간 0일을 봤으니까 그럼 공집합의 상계는 뭐가 있을까요? 공집합의 상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원소, 0도 맞는 말이고요. 모든 원소가 가능할 텐데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해야 되냐면, 모든 a인 r에 대해서 x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게 뭐요? 이 a가 공집합의 상계라는 명제잖아요. a가 공집합의 상계라는 건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가 공집합의 상계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자, 이건 왜 참이죠? 이게 참인가요? 사실 x가 공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죠. 공집합은 비어있는데. 그래서 사실 얘는 무조건 폴스가 거짓이죠. 이 가정 자체가. 이제 가정이 거짓이니까 전체 명제는 이제 참이죠. 네.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가 오면 밥을 산다고 했어요.
친구한테 오늘 비가 오면 내가 밥을 살게 그랬어요. 오늘 마침 또 비가 왔죠. 비인지 눈인지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비가 오면 밥을 산다고 했는데 비가 진짜 왔어요. 그럼 이제 밥을 진짜 사야겠죠. 그래야 제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사실 밥을 사든 안 사든 저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유가 네, 와닿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가정이 거짓이기 때문에 전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의 상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 전체 집합의 상계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아주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아까 상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아까 상계이다의 부정을 보면서 우리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실수 x가 존재한다. 실수 집합에 들어가는 x가 존재하는데 such that 그러니까 뭐뭐 이하를 만족하는데 뭐냐면 이제 x가 a보다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이요. 이럴 수가. 저희는 그런 확장된 뭐라 그러죠? 확장된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네요.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많은 걸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 다시 한번 보면은 A가 상계가 아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가 상계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다 작아야 되는데 어떤 큰 거 하나만 있어도 그 상계가 안 되는 거죠. A보다 큰 원소 하나만 있어도 상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죠. 그냥 x는 a 더하기 1 하면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a 더하기 1 하나 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1은 a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실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증명을 했네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은 상계가 없습니다. 어떤 실수도 상계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S가 위로 6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 그러니까 이제 S 실수의 부분 집합 S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S가 위로 6에 있다. 그리고 한 얘기만 더 하자면 사실 이 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떤 문법으로 쓰이는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A가 S의 상계이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A가 상계이다 이러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어떤 숫자가 어떤 집합의 상계다 이렇게 좀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정확히 어떤 문장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잘 그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잘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숫자가 어떤 집합의 상계이다 이런 얘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쉬운 용어에서는 이렇게 의식을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용어가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문법으로 사용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S가 위로 6이다는 아주 쉽습니다. S가 상계를 가진다. 네. S가 상계를 가지면 위로 6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0, 1 이런 거 상계가 있잖아요. 얘는 위로 6이죠. 공집합은 당연히 또 상계가 모든 실수가 다 상계가 된다고 했죠. 얘도 위로 6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 기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칠판 볼드체라 그러죠. 이런 거예요. R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추가하면 실수 전체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은 상계가 없죠. 그래서 위로 유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자연수 전체 집합. 얘는 위로 유계일까요? 글씨가 아주 망가지네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n은 위로 유계일까요?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이죠.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닌 거는 이제 너무 직관적으로 알죠. 1, 2, 3, 4, 5, 6, 7, 8 쭉 가면은 쭉 가잖아요. 당연히 상계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증명해야겠어요? 아까 R의 상계가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죠. 그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해서 어떤 자연수 x가 존재해서 근데 뭘 만족하냐면 x가 a보다 큰 걸 만족해. 자, 직관적인데 증명하기 어렵다니 이럴 수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x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x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는 우리가 a 더하기 1을 찾았잖아요. 저런 걸 만족하는 x가 a보다 큰 걸 만족하는 실수를 a 더하기 1을 찾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건 그렇죠. 가우스 x 플러스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a에 대해 써야 되니까 가우스 a 플러스 3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아주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가우스 a라는 게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요. 최대 정수. 근데 진짜 이게 존재하는가?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어떤 순서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순서에 관한 성질들 그리고 연산에 관한 성질들만 가지고는 진짜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아마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발레들은 막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얘기가 나와서 자신이 없어지는데 카운터 examples of analysis 막 그런 이상한 책을 보면 그런 발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a보다 큰 x 실수 x를 정확히 a 더하기 1이라고 집어냈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게 a보다 그러니까 가우스 a라는 게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진짜 존재하는가? 최대 자연수가 이거는 사실 그리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하여튼 말이 약간 좀 꼬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런 가우스 이런 거는 아직 너무 기초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용어를 좀 배우고 있었으니까 용어를 더 배워봅시다. 이번에는 최소 상계다 이런 말을 정리할 텐데 S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A는 이제 실수예요. 그럴 때 어떤 알파가 S의 최소 상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알파가 S에 상계해야 돼요. 일단은 최소 상계니까 어쨌든 상계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타가 S에 상계해요. 어떤 다른 숫자가 상계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알파가 최소니까. 아주 저 말에 다 들어있죠. 최소 상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상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무슨 논문을 쓸 일이 있었는데 수학 논문을 하여튼 무슨 어떤 문제에 제가 논문에다가 상한을 구했다고 써놨는데 어느 날 상한과 상계의 차이를 알고 죄다 상계를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논문이 맞긴 한데 사실 제대로 된 논문은 아니죠. 그냥 보고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표기를 쓰기도 하냐면 슈프리멈 오브 S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쵸, 고등학생이었는데 논문을 사실 제대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학교에서 뭐 어떤 그런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이제 네, 과제 연구라는 걸 하는데 하여튼 네, 사실 상계와 상한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연구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기를 쓴다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SUP 요거를 좀 함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상계가 있는 집합들의 뭐 그런 최소 상계가 있는 집합들의 집합을 뭐 이렇게 대충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간 함수로 볼 수도 있는데 함수로 보려면 그러니까 함수처럼 써놨잖아요. 이 표기가 이런 표기가 되려면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함수처럼 써주려면 최소 상계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집합들만 모아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하나밖에 없나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두 개 있다고 해봐요.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이제 두 개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붙여놔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1이 최소 상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알파 2도 최소 상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1이랑 알파 2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법이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상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슈프리멈 오브 영일은 뭘까요? PR에서 R. P가 뭐죠? P.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P. 파워셋. 역집합? 그런 건가요? 파워셋. 네. 일리파인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다친구간 영일의 최소상계는 무엇일까요? 이럴 수가. 그렇죠. 1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아무도 답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1이 0일의 상계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보였어요. 이거보다 더 강한 걸 보였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상계다. 이걸 보였잖아요. 더 강하게 보였죠. 2번은 베타가 0일의 상계면
그러면 베타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보였습니다. 아까 잘 보시면 네, 양쪽 방향 우리 다 보였기 때문에 네, 1번도 보이고 2번도 보였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슈프리멈 오브 열린 구간 01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건 안 되겠죠. 네. 1보다 작은 게 만약에 상계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보다 작은 상계에 뭐 어떤 A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대충 2분의 A 더하기 1 뭐 이런 거 잡으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A의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하여튼 뭐 대충 0, 1 사이에서 A 하나 잡는다고 하면은 2분의 A 더하기 1이 또 0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직관적으로 1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완비성 공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다 직접 쓰면서 해서 그런가. 완비성 공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비성 공리가 무엇인가. 일단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인 S가 있고 S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S가 위로 6이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S는 최소 상계를 가진다.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들이 다 나오죠. 위로 6의 뭐 최소 상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네네 아래로 6에도 있죠. 그건 이제 하한이 존재하면은 아래로 6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 반대로 뒤집으면 다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한과 뭐 아래로 6의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부등호 방향만 다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슈퍼리멈 대신 인피멈 영어로 접하는 거랑 한글 그쵸. 전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요? 다음 서지 때는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한글이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어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진짜 존재할 거고. 네? S가 위로 6이면은 S는 R이 될 수는 없겠네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S가 위로 6가 되면은 네네. S는 R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S가 R이 될 수는 없죠. 그쵸. S가 R이 될 수는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같다는 조건을 빼도 된다 말씀이시죠, 요거를? 네네. 그냥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건데 뭐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계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계를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숫자가 상계면 그거보다 큰 건 무조건 상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집합은 이제 어떤 게 있겠어요? 상계들 전체의 집합은 나중에 그런 걸 아마 증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은
그 숫자보다 큰 건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집합은 사실 이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A, 무한대하고 A, 무한대. 근데 이제 그쵸. 그러니까 물론 증명은 안 하고 직관적으로 봤지만 나중에 가면 증명할 기회도 있을 텐데 하여튼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원비슨 공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이라이터를 안 써가지고 대충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별로네요. 네. 그래서 원비슨 공리가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서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순서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순서에 대한 그런 공리들 하고 연산에 대한 공리들, 그런 공리들을 만족하는 다른 집합에서 또 완bil성 공리가 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까 못했던 걸 해봅시다. n이 위로 6개가 아님을 증명을 해봅시다. 아까 못했죠. 왜냐면 이제 가우스 A가 진짜 존재하는가 그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막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기류법을 써보겠습니다. n이 위로 6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엄비스 공리에 의해서 어떤 슈프리멈 오브 n이 존재하겠죠. 알파. 글씨가 망가지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을 잡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알파가 n의 슈프리멈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의 슈프리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에 숫자가 만약에 안에 이런 어떤 자연수 n이 없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을 상계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자연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n이 이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 뭘 잡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n 더하기를 잡으면은 n 더하기는 알파를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일단 n이 위로 6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위로 6이면 최소 상계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이제 알파라고 뒀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자연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상계가 돼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자연수가 있어야 되죠, 그 사이에. 근데 거기다 1 더해서 1 더하면 알파를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알파가 상계라는 것의 모순이 되죠. 그래서 기류법을 썼으니까 위로 6개가 아님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로부터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x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n이 위로 6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죠, 사실. 어떤 x를 잡아도 상계가 안 된다. 즉 n이 넘어가는 n이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x의 범위를 제한을 해볼게요. x가 실수 전체면 다 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큰 걸로 좀 제한을 걸면은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범위를 제한했으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양수니까 x랑 n 둘 다 양수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무 한색만 쓰면은 요렇게,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x분의 1도 사실 그냥 x분의 1 자체도 그냥 이미 양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x를 지금 이미 양수로 잡은 거지만 x분의 1도 지금 이미 양수로 잡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입실론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x분의 1 말이 살짝 꼬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양수가 있다고 했을 때 적당한 양수가 존재해서 x분의 1이 입실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이제 0, a, b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자연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건 사실 그냥 처음 논의에서 온 거죠. 처음 논의를 이제 a분의 b라는 걸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a가 양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아르키메데스 성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익숙한 게 이거여서 왜냐면 제가 맛있는 해석학을 처음 봤는데 해석학 책 볼 때 거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좀 말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영어는 통일돼 있으려나? 왠지 영어는 통일돼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수학 용어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약간 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력 어쩌고 저쩌고. 그쵸. 아르키메데스 원리. 그쵸. 피에딕을 배우면 알 필요가 없군요. 이럴 수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사실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 아르키메데스 성질이 좀 더 적합할지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원 전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해석학적인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아르키메데스는 아마 좀 기하학적인 논의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수학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기하학적인 논의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하학적으로 이걸 이해해 보면은 조금 더 b를 멀리해서 이쯤에 b를 넣고 이쯤에 a를 놔서 이렇게 a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b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아마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막 기원 전에 막 저렇게 수식 써놓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럴 수가. 대충 뭔가 수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놀랍네요. 하여튼 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 위로 요계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했고 그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어떤 실수보다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n분의 1이 존재해서 어떤 양수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수 a, b가 있을 때 a가 더 작다고 했을 때
a의 n배를 해서 b보다 커지게 하는 그런 n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우리의 직관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렇지만 좀 공리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비성 공리가 진짜 좀 그럴듯한 얘기냐. 왜냐면 사실 이게 실수에서만 돼야지 막 알고 보니 유리수에서 성립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비성 공리가 실수만이 가진 성질인가를 보겠습니다. 물론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감성제가 잘 되면서 순서에 관한 성질도 잘 성립하는 그런 집합은 또 유리수 집합이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면은 완비성 공리를 만족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수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집합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쓰면 어떤 뭐 R에서 이게 A라고 하면 A가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을 잡아요. 이런 집합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집합의 최소 상계는 A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완비성 공리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수식적으로 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가는 요 집합에는 이제 성계가 원래는 A여야 되는데 지금 A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러면은 이제 완비성 공리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리수도 이런 식의 논의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는 이 A가 뭐 하면 되겠어요? 루트 2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도 사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수를 하나 뽑았다고 했을 때 유리수를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제가 잠시 충전기를 가져올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사실 하나를 뽑는다도 좀 어려운 얘기죠. 확률이란 게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얘기고 심지어 무한집합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막 측도론 이런 데서 그런 걸 배운다고 들었긴 했는데 하여튼 보통 막 네, 제가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사실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저걸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유리수가 맞냐 무리수가 맞냐 뭐 대충 그런 맥락 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런 맥락의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대표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특도론에서 저런 얘기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유리수에는 엄청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를 저렇게 잡으면 루트 2를 저렇게 잡고 저런 논의를 전개하면 최소 상계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어떤 이제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 집합을 잡을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리수 세상에서 노는 거예요. 실수 세상을 잠깐 벗어나서 유리수 세상에서 논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뭐 x가 x가 0보다 크고 x제곱이 이제 2보다 작은 요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루트가 비어있다는 건 PMA 첫 장에 나올 거 1.2인가. 그렇군요. PMA도 좋은 책이죠. 그래서 지금 네,
지금 하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네,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x가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지 않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루트 2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루트 2는 지금 유리 세상에서 놀고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x제곱이 2보다 작다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s가 일단 앞에 말했던 가정들을 다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가 실수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는 것까지 맞는데 s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위로 6이어야 되잖아요. 자, s가 공집합이 아닌가요? s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1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s에는 1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s가 위로 6인 거는 사실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x제곱이 지금 2보다 작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x는 아마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떤 이걸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이제 최소상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파라고 좀 해볼 건데 알파는 이제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면 1이 들어가니까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논의는 알파 제곱은 2임을 보일 거예요. 알파 제곱이 2면은 알파가 무리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2를 만족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2임을 보이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유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알파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모순이고 알파 제곱이 2보다 커도 모순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서 할 건데 두 가지 다 보이면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은 것만 보이겠습니다. 반대 방향 사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여서 알파 제곱이 2보다 작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S란 집합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그려보면 0 있고 루트 2 이렇게 루트 2가 없고요. 0도 없구나. 0도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S란 집합이. 근데 지금 알파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가 상계가 아님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랑 루트 2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요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파가 상계가 아니면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니까 알파랑 루트 2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 보여야 되는 거냐면 알파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어떤 숫자를 네모를 찾을 건데 알파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알파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죠. 양수인데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네모의 제곱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네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모는 알파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n분의 1이 알파보다 큰 거야 뭐 너무 잔명한 얘기고 알파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 2가 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면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으면 어떤 n이 존재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uch that 알파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
2보다 작은 그런 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를 보이면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이 네모는, 그러니까 이 알파 더하기 n분의 1은 s라는 집합에 들어가는데 알파보다 커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최소 상계라는 건 모순이죠. 애초에 상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알파 더하기 n분의 1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 자, 그러면 근데 이제 n제곱분의 1 같은 거는 좀 처리 곤란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n분의 1 어떤 입시론이 존재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n분의 1 같은, 그러니까 n제곱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곤란해요.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 n에 관해서 좀 만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이럴 때 이 미적분학에서도 약간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수학 전반에서 사실 n제곱분의 1을 n분의 1로 고쳐주는 거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또 쓰자면 이 n분의 1을 고쳐주기 위해서 n분의 1이 그쵸,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을 써줄 수 있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보다 작은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또 전개를 해보면 n분의 2알파 더하기 1이 2-알파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알파 제곱분의 2알파 더하기 1이 n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실수고 얘보다 큰 n이 존재한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였죠. 여기서 얘기했죠. 요거. 그래서 n이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난잡해요. 이게 증명인지 연습장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해석학 시험장에 가셨다면 좀 연습장에 이렇게 써고 이제 실제 답안지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제가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풀이를 쓴다면 이제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으면 어떤 이제 n이 존재해서 such that 2-알파 제곱분의 2알파 더하기 1이 이제 보다 큰 n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천재적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저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이 뚝 떨어진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제 답안지에다가는. 근데 사실은 앞에 이런 연습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할 때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 저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근데 이제 풀이를 깔끔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연습장에다 쓴 거를 좀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걸 또 정리하니까 알파 제곱을 이제 넘기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n분의 1은 n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알파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알파 제곱이 이제 2보다 작으면 어떤 n이 존재해서 such that 알파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 2보다 작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으면 우리가 모순을 찾아냈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알파 제곱이 이제 2보다 크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모순을 찾을지 또 생각을 해보죠. 0 있고 루트 2 있고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알파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랑 루트 2 사이에 또 수가 있어서 얘도 상계가 된다를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또 어떤 네모를 찾아야 되는지 또 초등학교 때로 들어가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어떤 알파보다 작은 네모여야 되죠. 알파보다 일단 작아야 되죠. 더 작은데 상계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또 상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S가 X에 들어간다는 게 뭐야?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큰 거죠. X 0보다 크고, X제곱이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X가 네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X의 제곱이 이제 네모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모가 이제 알파보다 작으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이 2보다 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하여튼 뭐 큰 걸 잡으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뭐가 되겠어요? 아까는 알파 더하기 n분의 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 하고 이걸 전개해보면 됩니다. 네, 알파 제곱, 그러니까 네모 제곱 2보다 크면 그렇죠,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런 네모를 이제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요, 네, 우리가 증명을 한 거는 알파 제곱이 2보다 크거나 많고 알파 제곱이 2보다 많다 이런 증명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비례법을 해서 그런 알파 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비례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면 우리는 미리 순환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네, 무리수의 정도를 다루고 있는 상태에서 네. 무리수가 아닌 수가 이제 정상식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이 결국 2가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유리수 알파가 없다 이렇게 보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 유리수는 이 알파 제곱이 2가 되는 만족하는 수가 유리수 집합하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유리수가 아닌 다른 숫자들을 이제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스프링엄이 이게 스프링엄의 제곱이 2가 되는 수가 과연 존재하느냐 라는 것도 한 번에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립법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거죠. 이 밖에 구멍이 있다 라는 걸 증명하자. 그럼 이 기립법으로 이 강화를 내집하면 구멍이 없다. 이거는 금방 증명되죠. 그러면 구멍은 집 밖에 있다. 라는 게 기립법인데 사실 이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거짓인 교리죠. 아직 루트 2의 존재성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게 살짝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스프링엄이 알파잖아요. 네. 이게 스프링엄이 제거를 해서 이게 2가 된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게 결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2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2가 되는 수가 없는데 2가 돼버렸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까지는 이제 무리수의 존재성을 아직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네네. 네. 좀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면은 알파보다 작은 네모, 알파보다 작은데 또 제곱했을 땐 2보다 큰 그런 네모를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찾아줄 수 있고, 그 증명은 앞에 거랑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알파 제곱이 2보다 클 수도 없고 작을 수도 없으니까 알파 제곱이 이제 2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유리수가 없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 알파 제곱은 2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가 없음을 제가 중학교 3학년 최상위 수학 문제집에서 풀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쵸, 그런 위로 6개인데 상한이 없는 유리수 집합이 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최상위 수학을 풀면서 알파 제곱은 2를 만족시킨 유리수가 없음을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못 풀어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젠 제가 풀 수 있습니다. Pq는 이제 서로소인 정수.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전적인 증명인데 유클리드가 했었나요? 하여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P분의 Q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리수일 테니까 PQ는 이제 서로서로 잡는 거죠. 그랬을 때 알파 제곱이 P제곱분의 Q제곱일 거 아니에요? 글씨가 조금씩 망가지네요. 그럼 이제 Q의 제곱이 2P제곱일 텐데 2가 Q의 제곱을 나누니까 그럼 이제 2가 Q를 나누겠죠. 그러면 Q를 뭐 이렇게 2R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주면 이제 4R 제곱이 2P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R 제곱이 P 제곱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2가 P 제곱을 나누니까 2가 P를 나누겠죠. 2가 P를 나누기도 하고 2가 Q를 나누기도 하니까, 그래서 PQ는 서로소인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되죠. 모순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 네, 하여튼 모순입니다. 아주 제가 중학교 3학년 최상위 수학 문제집에서 못 풀었지만 이번에 아주 잘 풀었네요. 하여튼 네, 강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2 슬라이드 남았어요. 자, 이제 아까는 유리 세상에서 놀았지만 실수 세상에서 놀아도 똑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어요. 베타를 C' 오브 S라고 하면은, 약간 여길 Q라고 했었는데 지금 R로 바뀌었죠. 베타를 C' 오브 S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이 2보다 커도 모순이 생기고, 베타 제곱이 2보다 작아도 모순이 생기고, 어차피 이게 모순이 생김을 증명한 건 유리수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유리수도 어차피 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제곱이 이제 2가 됩니다. 베타는 이제 0보다 클 테고요. 그러니까 베타가 0보다 큰 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1이 들어가니까. 그럼 베타 제곱은 2일 거예요. 근데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이게 존재한대잖아요. 이런 베타가. 완비성 공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수에서는 존재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이제 루트 2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존재한다, 이제서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는 존재한지 몰랐어요. 이제서야 완비성 공리를 써서 루트 2가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루트 A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무리수가 사실 모든 무리수의 존재성 밝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무리수의 존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a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그냥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수가 존재한다. 양수 a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유리수가 조밀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알기로 이게 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유리수는 조밀하다 이런 얘기가 옛날엔 아마 교육과정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없죠. 유리수가 조밀하다는 게 뭐냐면 A, B가 이제 실수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다고 했을 때 어떤 R인 Q가 존재해서 어떤 유리수 R이 존재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도 할 수 있다. 수직선상에 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유리수가 유리수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막 뽑을 확률이 막 0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좀 엄밀하지 못한 얘기지만 근데 이 빈틈이 아주 많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없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구간으로선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있긴 있는데 구간으로서 빈틈은 없다. 뭐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엔 유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간으로서는 빈틈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어떤 두 실수를 잡아도 서로 다른 두 실수를 잡아도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좀 경우 나누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것도 아주 쉽겠죠.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A가 0일 때 그럼 이제 R은 뭘 잡으면 되겠어요? R은 2분의 B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0일 때도 뭐 쉽겠죠. B는 0이면 뭐 2분의 1을 잡으면 되겠죠. 이런 거야 뭐 쉽죠. 그리고 A, 0, B 이렇게 있으면 그냥 R은 0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요쯤에 있고 B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있고 여기 A 있고 여기 B 있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사실 밑에 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0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위에 거 논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위에 거에서 만약에 어떤 R이 존재한다고 증명을 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붙였네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R이 존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R로 가져오면 돼요. A, B가 유리수일 때만 증명해도 되냐고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A, B가 유리수일 때만 증명을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유리수 R을 A, B로 제시해서요. 그러네요. 그쵸. B가 그러면 이제 아까 썼던 그쵸. 그러네요. 아까 썼던 논의를 다시 써서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썼던 논의를 생각해서 뭐 R은 n분의 1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네. 아까 이제 어떤 양수보다
작게 n분의 1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면서. 그래서 이제 n분의 1 잡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 잡으면 되죠. 아주 좋은 지적 감사고요. 0은 그대로 해도 되고요. 마지막 논의도 그대로 해도 되는데 맨 위에 두 개가 좀 대착오가 있었네요. 대착오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 수식을 증명하겠습니다. 요 B-A잖아요. 요게 B-A잖아요. 여기가 B-A잖아요. 이제 여기에 그만큼 가져와요. B-A를. 요 구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A보다 작은 n분의 1이 존재하겠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쓰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랑 어차피 다 동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진짜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까는 지금까지는 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랑 동치 명제들이었고 이번에 진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쓰면은 n분의 1을 이제 쭉 가가지고 쭉 가다 보면 a를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림이 좀 좋지 못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언젠가 이거 넘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A를 넘어가더니 B까지 막 순식간에 뛰어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n분의 1이 B-A보다 커지거든요. 근데 애초에 n분의 1 B-A보다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n이 존재하는데 어찌된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논이죠. B-A까지 양수잖아요. 요 케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n분의 1이 존재하죠. 근데 S를 어떻게 잡냐면 K들을 모아둔 집합인데 K는 자연수고 n분의 K가 A보다 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넘어간 다음에 있는 수들을 생각하는 거야. 요런 수들 요런 수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A를 넘어간 후의 수들. 근데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이거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떤 최소 원소가 있겠죠. 얘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런 식의 성립할 거예요. A가 이제 m분의 m보다 작은 거 당연하죠. 왜냐면 m이 일단 여기 S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m분의 m보다 작은 거 당연한 거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n분의 n-1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m이 최소라는 게 모순이잖아요. n-1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n분의 n-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A가 n분의 n보다 작은데 얘는 n분의 n-1 더하기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n분의 n-1보다 A가 크거나 같다고 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A 더하기 n분의 1이 보다 B가 크다는 걸 얻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A와 B 사이에 n분의 m이 있는 거죠. n분의 m 근데 n도 우리가 잡은 자연수고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 꼴이니까 유리수인 거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유리수를 하나 잡아낸 거죠. 근데 사실 이 증명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실 이 증명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발표를 지금 한 1시간 20분째 하고 있는데 9시 5분에 시작했으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저걸로 조밀하다는 게 증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는 요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데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건 좀 수식적인 거라 약간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수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B-A만큼을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B-A가 되겠죠. 그럼 B-A보다 작은 n분의 1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n분의 1이 쭉 가다 보면 이제 언젠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A를. 뭐 n분의 어떤 K가.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B-A 요 간격보다 작은 n분의 1, 작은 간격의 n분의 1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안에 딱 떨어지겠죠, 여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증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죠? 고수분들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부생 기준 저 증명 그냥 글자를 외우고 해석해는 중간고사 쳤습니다. 이거 이제야 봤네요. 하여튼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가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이게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뭐가 어떤 값이 존재한다. 사실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최소값이 존재할까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최소 원소가 존재를 할까요? 마음에 든다고요? 근데 아쉽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한 성질은 받아들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실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어떤 집합도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최소 원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리수, 실수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연수만이 정말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최소 원소를 가진다. 정말 독특한 성질인데 그냥 받아들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한 그런 발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